훈수저 생활 진화 채널 님이 질문한 겁니다. 아는 사람이 국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성추행 전과가 있대요. 예. 결혼이 가능합니까? 자, 그 성추행 전과가 언제 일어났는가? 이게 중요하죠. 결혼 중개업법에 이제 이게 초창기에 언제부터 이런 사람들은 하면 안 된다는 이게 몇 년 전부터 생겼잖아요. 생기면서 좀 더 강화됐어요. 처음에는 5년, 10년 이렇게 하다가 가정폭력 하나만은 평생 안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가정폭력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10년이 지나면은 사실 비자는 줘요. 근데 결혼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비자를 안 주는 거잖아요. 비자를 안 주기 때문에 이제 대신 이 모든 전과 내용을 신부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10년이 지난 전과라도 평생 전과를 알아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자 신청을 할 때 신랑분한테 본인의 평생 전과를 조회를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과거에 뭐 20년 전에 내가 뭐 벌금을 10만 원 낸 게 있어요. 2만 원 낸 거 있어요. 뭐 30년 전에 다 있어야 돼요. 신부가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나중에 비자 신청을 하면 대사관에서 이 사람 평생 전과를 조회를 한단 말이에요. 조회를 해서 결격 사유가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결격 사유가 들어가 있는 거는 10년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이것도 보고, 가정폭력이냐 아니냐. 가정폭력은 지금 사실 평생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안타까운 일은 한 번 있어요. 어떤 신랑분이 저한테 상담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내용이냐, 와이프가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하고 뒹굴고 있는 걸, 그걸 신랑이 직접 목격을 하니까 눈이 뒤집히지 안 뒤집힐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두드려 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한테는 그냥 폭력이 되고 자기 와이프한테는 가정폭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평생 결혼을 못하느냐? 지금 현재 법에는 못해. 근데 주위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냐. 영사라도 눈이 뒤집힐 거 아니냐. 근데 그 영사가 어떻게 적용시켜 주느냐. 확률은 반반이라 그랬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못하는 게 아니라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분이 결혼을 해서 베트남에 살겠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전과 기록이 있어도 면제받는 방법은 베트남에서 좀 살든가 아니면 여성이 베트남에 체류하면서 남성이 베트남에 자주 들어와서 베트남에서 아기 낳고 나면은 돼요. 비자 나와요. 왜? 국민의 자식을 낳은 여성은 모든 그런 결격 사유가 다 없어집니다. 한국어 배워야 되는 거라든지 소득을 증명해야 된다든지 뭐 전과 기록을 한다든지 만약에 어디 뭐 병이 있어서 안 된다, 이거 다 무시돼 버려요. 서류에만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 귀국할 집만 증명이 되면은 비자 다 줍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일단은 그분은 성추행으로 한 거는 10년이 지나면은, 원래 10년이 지나면은 된다고 돼 있는데 100% 될지 그거는 영사관에서 조회하고 영사가 좀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그분은 만약에 안 되더라도 한번 비자 떨어지고 6개월 후에 다시 재신청하면 또 거의 됩니다. 10년이 지난 거는. 가정폭력만 안 되는 거지. 또 그 외에 결격 사유가 그저께 저한테 상담을 하신 분이 한 분 있어요. 뭐냐면 성매매. 자, 본인이 성매매 업소에 들렸다가 뭐 돈을 주고 뭐 그렇게 하고 나왔는데, 어떨 때 분이 카드를 결제하고 나왔는데 그 업소가 단속을 맡다 보니까 이 카드 결제 내역에서 나와버려갖고 경찰에 불러갖고 이렇게 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매매는 관계가 없어요. 성매매 알선이지. 거기에 범죄 보면 성매매 알선이에요. 내가 성을 돈 주고 샀다, 이 사람은 결혼 못한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분도 저희가 결혼시켜서 하신 분 있어요. 어떤 성매매 업소 간 게 아니고 여성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여성이 용돈 삼아 5만 원씩 이렇게 받았는가 봐요. 5만 원씩 받고 있는데 한 번은 돈을 안 줬대요. 남성이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 여성이 돈 안 준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린 거야. 그다음에 둘 다 성매매로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벌금 몇십만 원 맞았는데 그분은 뭐 비자 내는데 정상적으로 비자 나왔어요. 그런 거는 아닌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마약사범, 아동학대, 가정폭력은 안 되고 성매매 알선, 그 다음에 미성년자 성추행 이런 부분. 사범이네. 결혼에 문제가 되는 결격사유죠. 쉽게 말하면은. 근데 중대한 범죄과로 깜빵을 갔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막 아주 상해치사로 막 한다든지 이런 것도 깜빵을 가서 징역을 몇 년 살고 나왔다. 이것도 사실 10년이에요. 10년이 지나면 결격 문제를 안 삼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결혼생활 제대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억울하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결혼을 시킨 한 분 중에 살인 미수로 한 분 걸린 적이 깜빵을 갔다 온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 제가 저걸 떼오라 그랬어요. 사건 개요와 그 판결문을 떼오라 그랬어요. 뭐냐? 자기가 사귀는 여성이 갑자기 결혼까지 약속을 했는데 만나지 말자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가 술 한 잔 먹고 여성 집에 찾아가서 사정을 한 거라. 왜 그러냐? 나 죽으라 꼭 하느냐? 막 이런 남자가 이제 이렇게 하는 와중에 여자가 뭐 네가 싫어졌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여성이 실제적으로 새로운 남자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 여성이 나 좋은 남자 새로 생겼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순간적으로 팩 돌아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옆에 과도가 꼭 목에 대버린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서 술이 이만큼 또 취한 상태에서 과도를 목에 딱 대갖고 하다 보니까 여자는 놀래갖고 오빠 내가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렇게 하고 오빠하고 살자 막 이렇게 이제 막 해갖고 설득을 시켜서 무마는 됐어요. 됐는데 칼을 들여보게 상처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 남성이 돌아가면서 바로 신고할 살인 미수잖아요. 그래갖고 3년을 살다 나왔어요. 이분 결혼은 했어요. 결국은 그래 자식 낳고 비자 받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 외에는 없어요. 이분도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선의에 그렇게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아까처럼 와이프가 다른 남자하고 뒹구는데 눈 안 뒤빌 사람 누가 있어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드려 패고 폭행에 가정폭력 때문에. 그러니까 신랑에 대해서 그런 그 검증을 하는 것도 결혼생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정부 조치다. 그게 이제 왜냐면은 외국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을 와서 사는 도중에 남성분이 여성을 폭행을 하고 심지어 살인사건까지 생겼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몇 건이 생겼었잖아요. 여성이 막 결국은 나중에 투신 자살한 것도 있고 칼로 찌른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정신질환자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건강검진, 정신과 검진까지 다 받아놨고 이제 이렇게 되고 그렇다고 가정폭력을 한 사람들은 사실 한 번 폭력한 사람들은 또 폭력을 일으킬 수 있고 어떤 그런 쪽 이 결혼을 해서는 안 되는 어떤 그런 범죄 쪽을 저지른 사람들은 아예 규제를 한 거죠. 근데 그분들이 꼭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또 편법을 써서라도. 근데 선의의 그런 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도 그 점검을 하겠지만 남성분도 나라에서는 그런 규제를 하는 거죠.